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그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통해서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거나 배열을 만드는 일을 할 때마다 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타입으로서 구조체 자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struct라는 키워드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변수 선언문에 매번 struct 구조체 이름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서 소스 코드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게 처리가 되어졌어요. 만약에 S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struct 구조체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나만의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타입 이름 변수명이라는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할 때와 동일한 형태가 되어져서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구조체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정의했던 것은 그저 하나의 틀로서 구조체를 정의한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구조체로 타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역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타입을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입만 정의해서는 구조체만 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정의되어진 타입을 가지고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거나 혹은 하나의 배열을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정의한 새로운 타입을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하면 되기 때문에 struct라는 키워드 없이 그저 새로운 타입 이름과 변수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문제는 하나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을 때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도 우리가 정의한 구조체, 즉 여러 개의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우리 C 언어에서는 typedf라는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기존의 데이터 타입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타입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명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typedf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이 자료형을 새롭게 불리어지는 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이 구문 역시 하나의 선언문으로서 세미콜론으로 반드시 끝내줘야 되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이름은 이것이 변수명이 아니라 타입 이름이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타입 이름 끝에 대문자 t나 혹은 언더바 t 같은 것들을 붙여서 명시적으로 구분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은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typed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수 중에서도 부호 없는 정수, 즉 나는 정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되 모두 다 0 이상의 양의 정수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4바이트의 코드 값들 중에 절반을 낭비할 필요 없이 더 넓은 범위의 정수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unsigned int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자, unsigned int라는 것은 표준 자료형이에요. 자, 그런데 그 unsigned int라는 자료형을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무척 번거롭잖아요. 뭔가 입력할 내용도 많고 그 내용도 좀 장황하게 길게 표시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unsigned int라는 타입을 uint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타입처럼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이젠 unsigned int라고 쓰여졌던 모든 자리를 그저 uint라는 새로운 타입명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주더라도 동일한 선언문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아래와 같이 캐릭터 포인터라는 타입을 string이라는 타입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었어요? 문자열을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기존의 문자열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둠으로써 이 변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문자열을 간접적으로 참조해 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라는 일을 할 때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이 타입 정의하기를 캐릭터 포인터라는 타입을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정의해라 라고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라고 쓴 자리를 바로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는 s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hi라는 문자를 집어넣는 것처럼 아까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독성이 향상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s라는 변수에 직접 hi라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썼지만 실제로는 얘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변수로 여전히 동작하는 것이고 그저 프로그래머에게 좀 더 단순하게 또 가독성 있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하나의 구조체를 정의하는 구문을 가졌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는 하나의 타입과 비슷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struct라는 키워드와 구조체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이 자체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타입명처럼 사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타입 데피니션 하기를 이 구조체를 이런 타입으로 정의해라 라고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새로운 이름의 타입이 정의되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현재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나서 그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포인트 t 타입으로 정의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포인트 t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줌으로써 앞에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코드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코드는 완전히 동일한 코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이 코드에서는 뭔가 p1, p2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좀 특별해 보이고 이게 뭔가 좀 장황해 보일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작성한 이 코드는 p1, p2라는 것이 포인트 t 타입의 변수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똑같으나 우리 프로그래머에게 좀 부담감을 덜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작성했던 student라는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체 타입을 정의를 해봅시다. 자, 복잡할 것 없이 타입 정의는 기존에 존재하는 타입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체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타입 df 하기를 struct student라는 타입을 student t라는 타입으로 정의해보자 라고 기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코드 상에서 struct student라고 쓰여진 자리를 단순하게 student t라는 타입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문도 s1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타입을 struct student가 아니라 그저 student t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s2에 대한 것도 역시 student t 타입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struct라는 키워드를 데리고 다녔을 때에 비해서 s1, s2라는 것이 그저 이런 타입의 변수구나 라는 좀 더 부담감 없이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구문에서 보았을 때 보면 student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일과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타입을 선언하는 일을 별도의 문장으로 따로따로 기술을 해두었었죠. 다만 우리가 사용할 것은 그저 student t라는 내가 정의한 타입만 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구조체를 정의하는 구문과 타입을 정의하는 구문을
따로 두지 말고 이 둘을 한데 합쳐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구조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보면 이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type definition 하기를 struct student라는 구조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타입을 정의해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타입을 이런 이름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름의 타입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 이름이 나타나게 될 타입이 바로 student라는 구조체, 이러한 필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student t라는 것을 타입명처럼 사용을 해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할 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새로운 구조체 타입을 정의하고자 했을 때 기존의 구조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저 struct 키워드와 구조체 이름만 써주면 되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체를 지금 바로 정의하면서 타입 지정까지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struct 하고 나서 구조체 이름 중괄호 써주고 나서 여기에 내가 정의할 구조체의 필드명들을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구조체를 이 타입으로 정해라 라는 의미로 반드시 type definition 이라는 키워드를 동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중괄호 다음에다가 어떤 하나의 식별자를 써주는 것이 앞에서 봤던 어떤 표현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똑같진 않아요. 살짝 다르지만 우리 앞서서 봤던 이 표현들 struct에서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이름을 지정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하나의 구조체를 정의하고 그 구조체로 변수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에 type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를 동반하고 있어서 이 구조체를 정의하고 나서 그 구조체로 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입을 지정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구문 앞에 type definition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이 타입의 이름이 되는 것인데 반해서 type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구조체 정의 다음에 오는 것이 이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잘 식별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바로 어떤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굳이 이름을 쓰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보면 현재 우리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타입을 정의하면서 구조체의 각 필드를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체에 대한 이름은 사실상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타입 지정까지 바로 할 거라면 우리는 타입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구조체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체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체 이름과 타입 이름은 다른 것이고 따라서 구조체 이름을 가지고서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해주는 일을 주로 사용하도록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타입을 지정해 주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구조체 정의와 별개로 타입을 따로 지정을 해 주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구조체만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가끔 사용되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해줘야 하는지 정도는 식별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